최초로 스마트 도시 인증을 받은 안양. 그동안 안양시가 획기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시민을 위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왔는지 오늘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홍다영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식혀줄 힐링의 화요일입니다. 예, 안양은 지금이 찾아왔는데 홍다영 리포터.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제가 더위도 식혀드리지만 속은 더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안양시의 확실하고 깔끔한 정책 준비해왔습니다. 속이 시원하다.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네. 왜 안양시의 정책은 이게 늘 이 불편한 걸 또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또 편하게 해주니까 맞아요. 정말 좋더라고요. 네. 예, 뭐 듣기 좋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생활을 윤택하게 해준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제가 12회를 함께하니까 네. 감을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대로 잡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확실하게 잡으셨고 감사합니다. 예. 저도 매회 주제마다 좋은 부분을 발견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안양 시민으로서 네. 예. 그리고 또 함께 전하는 진행자로서 보람까지 느껴지는데 오늘 자 이제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 스마트 도시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예.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 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스마트 도시라는 게 뭐고 안양시는 취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전해드리고요. 예. 또 안전하게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 안심 귀가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립니다. 이것도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요? 오늘 최초가 많네요. 오늘 최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요? 네. 오늘은 디지털 기술 개발이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 소개해 주는 거네요. 네. 더 나아가서 편리한 생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양시의 모습도 보여드리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최대호 시장님의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이번에 민선 7기를 마무리하면서 대표했던 성과들을 직접 인터뷰해봤는데 기대하셔도 좋아요. 우리 시장님 목소리 듣는 건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물론 뭐 종종 프로그램에는 출연을 하셨는데 안양은 지금 코너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맞아요. 이게 정말 초반에 한 3회차 정도까지는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예. 중간에 없어서 저도 좀 아쉬웠거든요. 예. 근데 좀 더 오랜만에 좋은 소식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똑똑한 안양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요. 예. 전국 최초로 스마트 도시 인증을 취득했다고 했는데 그 스마트 도시가 뭔지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예, 그래야죠. 네,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 도시 기술이라는 걸 활용해서 건설된 도시를 말하고요. 예. 환경이나 교통 안전과 에너지 등 분야를 나눠서 사고나 범죄에 대응하고 대기 오염에 예측하기도 하고요. 자율주행차 운행 고도화 등의 기술이 적용되는 도시입니다. 물론 뭐 없어도 네. 살 수는 있지만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면 더 잘 살 수 있고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뭐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그런 기술이 모여진 도시가 바로 스마트 도시다. 네. 이런 해석이 네.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몇 개 들어보니까 획기적인 기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사고나 범죄에 대응하는 건 미리 위험을 예방한다는 뜻이니까 마음 놓이는 부분도 또 있고요. 맞아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계속 깔끔합니까 제가? 네. 예. 이런 좋은 기술들을 자랑하는 전국 여러 지역 중 안양시는 최초로 스마트 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더 대단하게 느껴지고 제가 다 뿌듯하네요. 맞아요. 또 이런 노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안양시청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이 설명해드립니다. 우리 안양시의 스마트도시 인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다시 보다 한 발 앞선 민선 5기 출범부터 스마트를 시정 기조로 끊임없이 시민생활 각 분야에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인 스마트시티과를 신설하였고 정부 정책과 연계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 안전기가 서비스를 경기도 내 18개 지자체에 확대 보급하였고 전국 최초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IoT 플랫폼을 통해 도시시설물을 원격 관리하고 데이터를 통합하였으며 통합된 공공 데이터를 민간 데이터와 융합하여 버스 노선 조성과 상권 분석 등 다양한 도시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점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아
전국 최초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담 부서까지 새로 만들어서 추진을 한 거네요. 네. 역시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느끼게 됩니다. 자, 아까 귀갓길 안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도 스마트 시티 조성에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다양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안양시는 안전, 복지, 환경, 시설 통신 등 여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만들어서 운영 중입니다. 앞서서 인터뷰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서 네. IoT 플랫폼으로 시설물 관리한다고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스마트 도시종합센터에서 화재나 산불, 하천 범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안양시 전역에 통신망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도 누수 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하천 범람이나 또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물 붕괴 이런 거 걱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번에 장마가 좀 일찍 찾아오기도 했지만 맞아요. 양도 많았습니다. 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리면은 아무리 대비를 잘 해놔도 한계일 때가 있는데 그렇죠. 이 재난안전통신망 덕분에 혹시 모를 사고에 빨리 대응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크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뿐 아니라 인명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예.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하니까 왠지 든든해지는데 어떤 서비스죠? 바로 안양시 스마트 안전 서비스인데요. 예. 고령자와 아동 등을 집중 보호하면서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골든아워를 확인해서 사고를 막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는 음성 인식센서를 보급해서 위험을 감지하고요. 또 병원 이동이 필요할 때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1인 여성 가구에는 침입 감지 센서를 설치를 해서 더 많이 도움을 주는데 좀 혼자 살 때 무서운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본인도 본인이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맞아요. 딸이 혼자 독립해서 산다고 하면 또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사실은. 예.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런 면에서 보면 안심이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어르신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댁에 이런 센서를 보급한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왜 정말 사건 사고는 골든아워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예. 위급한 순간 빨리 알아차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 골든아워를 놓치면 좀 그 순간을 더 파악하기도 어렵고 네. 목숨을 구하기에도 좀 힘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딱 그 시기에 포착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고 이게 첨단 IoT 기술이 더해지니까 생명 안전도 더 많이 지킬 수 있겠더라고요. 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는 통학버스 하차 확인 서비스도 있고 예. 웨어러블 기반의 치매 노인 위치 확인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니 뭐 들으면 들을수록 일단 획기적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살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예. 정말 시민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나온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업이 하나 더 있는데요. 또 있어요? 네. 아까는 집에 있을 때의 안전을 살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귀갓길 안전도 책임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집에 가는 길. 네. 예. 그래서 집에 가는 길부터 집 안에 있을 때까지 그런 안전을 보장하는 건데 예. 이번에도 전국 최초고요. 예. 스마트폰 안심귀가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양시청 첨단교통과 윤정호 보좌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지자체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매년 계속해서 방범 CCTV를 설치는 해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시민들이 늦은 밤이나 퇴근할 때 또는 학생들이 학원을 마치고 귀가할 때죠. 이 어두운 골목길에서 지금도 많이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이러한 귀갓길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 스마트폰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범 CCTV를 하나로 연계한 스마트폰 안전기가 앱을 2014년에 전국 최초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앱의 특징은 그동안 방범 CCTV가 지자체에서의 단방향 안전 서비스였다면 이제는 시민과의 소통이죠. 협업을 통해서 양방향 서비스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범죄로부터 보다 더 가까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안전 솔루션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경계를 벗어나서 관외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앱 서비스가 단절될 수뿐이 없었습니다. 지자체 간의 센터가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2017년부터는 지자체 간 벽을 좀 허물고
경기도 내 18개 지자체 CCTV 센터를 연계하는 광역 안전 서비스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왜 일반 CCTV는 그 장소와 상황만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앱까지 연동해서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좀 더 촘촘하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안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18개 지자체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뭐 좋은 건 더 널리 확대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게 우리만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함께 잘 살자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이 안전귀가 앱 하나면 어디서든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예. 또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 인천과도 연계가 됐습니다. 이제는 더 뻗어나가서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국적으로. 네. 왜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진짜요? 우와. 우리가 이거를 이럴 때 안양이 쏘아 올린 작은 공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요? 맞아요. 이제 큰 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성과가 정말 좋은데 네. 전국에도 좀 빨리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전 이것도 좋았는데 또 하나 더 좋았던 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일 좋았던 거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면 예. GPS를 통해서 식별이 가능한데 이게 센서가 작동하면 시민이 신고하지 않아도 예.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좋은데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어떤 부분에선 성범죄와 강력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이게 긴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전에 해결이 될 것 같고 혹여나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 골든아워를 지켜서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이 전 국민이 이 앱을 활용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곧 오겠죠? 예. 이번에는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최대호 시장의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안양은 지금도 세 계절을 함께 오면서 7기에 같이 몸담은 느낌인데 안양시의 여러 정책과 도전 경험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약속드린 공약 112개 중 80%가 완료되었으며 20%는 정상 추진 중에 있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지난해 6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GTX 신호선 인도권역 정차를 안양 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안양시의 적극 행정을 통해 확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민선 5기 당시 처음 제안해 경기도 6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건립한 한백산 초모공원 개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리면서 전국의 노을 모델이자 매우 바람직한 광역 종합장사시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도시 인증 취득, 청년 창업펀드 921억 원 조성 등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시장을 믿고 묵묵히 따라준 공직자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조해준 55만 안양 시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어 가능했기에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달려왔던 시간이 생각나는 순간인데 한백산 추모공원의 청년 창업펀드, GTX 신호선 하나하나 정말 얼마나 공들였고 노력해서 만든 성과인지 아니까 제가 더 애정이 갑니다. 예. 안양시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더. 예. 그렇죠. 더 자식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건물 지을 때 토대부터 고르게 하듯이 이 모든 사업들이 사전조사부터 아이디어 또 진행 방향에 이후 개선 전까지 모든 과정을 안양시가 직접 신경을 써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반응까지 좋으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이 좋아하면 앞으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앞으로의 4년도 기대가 됩니다. 4년 후에는 안양시가 또 얼마나 발전해 있을까요? 그때는 안양시의 미래 이런 제목으로 더 성장한 안양시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인터뷰와 함께 자료도 살펴봤는데 민선 7기 주요 성과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주요 사업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한백산 추모공원과 GTX-C 노선 외에도 규제개혁 추진이나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일자리 대상, 경기 최초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등
우리가 다뤘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기억하시죠? 아유, 뭐 한 번 더 들으니까 뭐 괜히 반갑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전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 성과를 보다가 그 전에 전하지 못한 사업이 있어서 한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바로 선택형 출산 축하용품 지원입니다. 이것도 최초예요. 그러니까요. 네. 안양은 이제 앞에다가 왠지 홀을 최초라고 지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이건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네, 안양시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대상인데 130여 종의 육아용품 중에서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진행 중이고요. 평균 만족도는 무려 92.6%로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종류도 100가지가 넘고요. 네, 이 지원 규모도 확대돼서 원래는 10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2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61종에서 130여 종으로 가격과 용품 모두 2배로 늘어났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니까 출산을 앞뒀거나 혹은 육아 중인 부모님들은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소중한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홍단영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단영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